학교 폭력 피해자의 사적 복수를 그린 드라마 더 글로리의 2부 예고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더 글로리의 흥행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학교 폭력 가해자 처벌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처벌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 학생의 치유. 피해 학생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 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회복하는 거죠. 하지만 개인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고 학교를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 졸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출석 일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어야 하는데 이런 기관 과연 국내에 몇 개나 있을까요? 놀랍게도 전국에 단 한 곳입니다. 현재 전국 학교 개수가 총 11,794개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집계된 것만 5.4만 명인데 피해 학생이 교육받으며 회복할 수 있는 기관은 국내에 고작 한 곳인 겁니다. 국내의 유일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해맑음센터. 2011년에 발생한 대구 중학교 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온 국민이 공분을 느꼈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시에 피해 학생의 보호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창 논의가 진행되던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피해 학생들만 모여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교육부는 대전의 한 오래된 폐교를 해맑음센터 부지로 지정했습니다. 해맑음센터의 센터장 조정실 씨는 언제 지어졌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폐교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처음에요. 이 건물 들어왔을 때 부모님들하고 이 바닥에 그냥 막 세면트 바닥에 다 깨지고 쓰레기 천지인데요. 이 바닥에 맨바닥에 주저앉아서요. 부모님들끼리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저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나말에도 우리가 못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우리. 조정실 씨를 비롯한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가족들 그리고 해맑음센터에 근무하기로 한 선생님들은 직접 폐교안을 쓸고 닦고 운동장에 불을 뽑았습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피해 학생들이 기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건물 일부는 기숙사로 꾸몄습니다. 구성원들의 손길을 거쳐 달라진 폐교는 무사히 해맑음센터로 거듭났고 2013년 7월 개소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맑음센터를 찾은 학생들은 교과 수업을 듣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배우며 몸과 마음을 회복합니다. 피해 사실 때문에 괴로워 버티기 힘들 땐 언제든 선생님에게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갑자기 자다가도 선생님 저 너무 힘이 들어요. 선생님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도 어느 시간이든 24시간 저희가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300명이 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해맑음센터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여기는 수료하고 갈 적에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오시고 동네 어르신들도 다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거든요. 어르신까지 다 오셨어요 그때. 우리 애들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잘 컸는지 알아요? 우리 애들 지금 보면은 사회 나가서 너무 애들 잘 지내고 있어서 처음에는 해맑음 다니는 게 되게 부끄러웠대요. 학교에서 애들 말하는 밀려서 여기 와 있는 게 쪽팔렸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얘기 못했는데 지금은 자기는 어디 가도 나 해맑음 출신이야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대요. 이 해맑음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고향이에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만을 위한 병원이자 학교이며 마음의 고향인 해맑음센터. 그런데 국내에 단 하나뿐인 이곳이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어진 지 짧게는 80년, 길게는 100년 가까이 된 걸로 추정되는 해맑음센터의 건물 상태가 지난해 초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닥이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옛날 건물들이라서 전문가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무가 뒤틀어지기보다는 건물이 지금 이게 흔들리고 이동하는 거로 봐야 된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건물 외벽과 바닥은 아예 떨어져 틈이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건물을 이루고 있는 지붕이나 벽, 바닥 등이 분리되는 겁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지내는 기숙사와 강당은 육안으로 보일 만큼 바닥이 심하게 기울어 아예 폐쇄됐습니다. 당장 선생님과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건물의 갖가지 위험 신호가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해맑음센터 운영진은 교육부에 이전할 수 있는 다른 폐교를 해맑음센터 부지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맑음센터의 지속적인 요청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함께 해맑음센터 대체부지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고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일부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폐교가 된 초등학교 두세 곳을 방문해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딴간이요 학교 간 거예요. 그 안에서 상처 입었어요. 그러면은 책임을 논하기 전에 앞서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되도록 우리 부모들은 당연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 학생을 위한 유일한 교육기관은 곧 무너질 듯 위태롭고 폐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해맑음 센터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에요. 특히 상처받은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새살을 돋게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또다시 이렇게끔 흔들리는 일들이 없도록 단단해지는 해맑음 센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실 씨를 비롯한 해맑음 센터 운영진은 새로운 부지가 그저 안전하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번듯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